존경하는 김상현 동지, 존경하는 정대철 동지, 그리고 만당하신 대의원 여러분, 우리들은 자유로운 경선 속에서 오늘 우리가 앞으로 21세기를 열 새로운 창조 태풍을 이 자리에서 끊었습니다 하는 것을 나는 먼저 선언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결정에 대해서 한없이 감사히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결정을 기꺼이 수락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또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새정치국민회의 대회에서 자유롭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당수에 재선되고 대통령 후보에 선임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삼가 보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금년 말의 대통령 선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려서 마지 않습니다. 대의원 동지 여러분, 나는 여러분과 국민의 힘을 등에 업고 기어이 승리를 청취해서 50년 이 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여야 간의 정권 교체라는 위대한 금자탑을 반드시 세우고야 말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맹세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경선에 참여해서 선전선투해 주신 정대철 후보와 김상현 후보에게 마음으로부터 경의와 찬사를 보내면서 여러분이 이 두 분에게 아낌없는 성원의 박수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대통령은 어떠한 대통령입니까? 20세기의 종지부를 찍고 21세기의 문을 여는 100년 만에 있는 그러한 중요한 기회를 갖는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21세기란 어떤 세기냐?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인류 역사상 최대의 변혁기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세계화와 지방화가 병행되고 중앙정부, 국민정부 힘이 쇠퇴해가는 21세기입니다. 종교와 문화의 힘이 커다랗게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세기입니다. 민주주의가 보편화되는 그런 세기이고 시장경제가 세계를 완전히 지배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21세기를 맞이해서 여기에 대응할 철학과 정책과 전략을 저는
넉넉히 생각해왔고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또한 저는 다음 대통령에 선출되면 안으로는 국민의 총화 단결과 정의를 실현하고 북으로는 주도적으로 대북 정책을 실현해서 북한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밖으로는 세계 속의 선두국가로 등장해서 저 4세기 말과 5세기 초에 이 민족의 힘을 동북아시아 동반부에 크게 뻗어냈던 광개토 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면서 새로운 광개토 시대를 여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을, 그런 꿈을 가지고 노력하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저의 꿈은 당원동지 여러분의 꿈이요, 7천만 우리 민족의 꿈이요, 4,500만 대한민국 국민의 꿈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첫째는 참여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모두 주인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참여의 정치 말입니다. 국민이 주인이 돼서 국민이 국사를 결정하는 정치, 이제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나는 그 한 방법으로서 지난번에 TV 토론 때도 말했습니다마는 매년 2번쯤 대통령이 국민과 몇 시간 대화를 하면서 세계와 국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고 정부 계획을 알리고 국민의 지지를 요구하는, 이것을 국민과 토론해서 같이 국사를 결정지으는 그런 TV 토론의 정치, 그래가지고 다시 8년쯤 후에는 또다시 국민하고 모여서 TV 앞에서 서로 토론하는 이런 정치, 이러한 국민과 같이 나라 일을 상의하고 같이 결정하고 같이 실행해 나가는 그러한 참여의 정치, 신나는 정치, 모두가 주인되는 정치를 한번 실현해 보겠다고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계화 시대입니다. 이제 국민국가 시대가 가고 있습니다. 세계 속에서 웅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몰락합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부터는 우리끼리 지역 할거하고 지역 이기주의에 매달릴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다는 우리는 망합니다. 저희가 집권하더라도 다시는 결단코 지역 정권 소리가 이 땅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저는 어느 지역의 대통령도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이요 7천만의 운명을 생각하는 그런 대통령으로서 세계 속에서 이 나라 위상을 세우고자 하는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입니다. 국민의 전면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특히 여성과 청년,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이런 분들의 계층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나 모든 시험에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채용이나 승진에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정부가 몸소 실천하겠습니다. 우리가 집권하면 여성과 청년을 2할 이상을 전 국무위원 23명의 2할 이상을 각기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그들의 진출을 대폭 실현해서 여성과 청년이 참여하는 이 나라의 정치 시대를 실현하겠다는 것을 나는 또한 전국의 4,500만 국민, 특히 2,300만 여성과 1,000만의 우리 청년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굳게 약속하고 다짐하는 바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집권 여당을 자율화시키겠습니다. 대통령이 일일이 간섭하고 인사를 임명하고 이런 것으로부터 손을 떼서 자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하면 총력의 자리도 내놓을 것이고 혹은 당의 제2인자로 하여금 정권을 행사하도록 임하셔 이렇게 해서 대통령은 행정에만 전념하고 당무에 일일이 관여하고 공천에 관여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그러한 정당의 자율화의 시대를 실현하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바입니다. 저는 집권하게 되면 국회의장은 당적을 떠나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국회를 좌지우지할 권한은 없지만 적어도 우리 당의 권한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와대가 국회 일에 관여한 일은 일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권 분립, 국회의 독립을 철저히 보장하는 그런 정치를 하겠습니다는 것을 여러분께 약속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 중심제임에도 불구하고 내각 책임제적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국무총리까지 있습니다. 저는 헌법대로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권한을 헌법대로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정의 중심은 청와대 비서실이 아닌 국무위원이 헌법에 의해서 중심 역할을 하는 바른 헌정을 꼭 실천하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정치 보복을 결단코 하지 않겠습니다. 정치 보복이 얼마나 악한 일이냐. 바로 그 산 증인이 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당해보니까 정말로 그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제가 보냈는지 모릅니다. 독재 정권에서 4번 죽을 겁이 6년 감옥살이, 10년 망명과 영웅생활, 자식과 형제들도 감옥 가고 고문당하고 취직도 못하고 이런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김대중이는 정치 보복을 당했기 때문에 김대중이는 정치 보복을 결단코 하지 않는 그러한 굳은 결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사실을 보십시오. 백인 정권에 의해서 27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분이 집권하면 백인들에게 보복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집권하고 나서 백인을 부통령으로 등용하고 백인들과 같이 내각을 만들고 국정을 같이 해서 어떠한 보복도 없습니다. 넬슨 만델라 자신이 당했기 때문에 보복 안 한다고 해서 그를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에 우리가 배울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하는 일을 왜 김대중이가 못합니까? 이런 의미에서 저는 전두환 노태우 씨 아마 이 두 사람에게 저 이상 당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목숨을 앗아가려고 했고 감옥에 투옥했고 온갖 누명을 뒤집어 씌웠고 용공을 조작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생각합니다. 저는 전두환 노태우 씨가 이제 법의 심판을 받고 국민의 양심의 심판을 받은 이상에 그 두 사람이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빈다면 나는 우리 국민과 더불어 그들을 용서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세계 5강에 들어가는 경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6대 정책, 물가 안정, 기술 입국, 노사협력,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쌍두마차, 시장경제, 농촌경제의 부흥, 이것을 실천하겠습니다. 경제외교를 가장 중요시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대통령은 세계를 누비면서 경제 외교를 하는 세일스맨이 돼야 하고 상사원이 돼야 합니다. 외국 정상들과 회담을 하면서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겠습니다. 저는 세계적으로 많은 친구가 있습니다. 외국에 가면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김대중 이름은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내 재산을 모두 바쳐서 우리 경제를 세계 속에서 운비시켜가지고 21세기 1사분기까지 미국, 일본, 중국, 독일과 더불어 세계 5강의 나라로 만들고 여러분이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부자 나라로 반드시 만들겠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약속하는 바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사업도 했고 국회에서 경제전문 국회의원도 했고 제 책이 대중경제론이 하버드 대학에서 출판되었습니다. 나름대로 경험과 경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집권하면 제2한강귀족 아니 태평양귀족을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룩하는 그런 일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는 것을 여러분께 저는 말씀드린 바입니다. 사회적 자본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이 상호 신뢰하고 자발성을 갖는 것, 이것은 사회 발전은 물론이고 정치 경제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이 성공하고 정의가 승리하고 땀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그러한 정의의 사회를 반드시 만든 데 총력을 하겠다는 것을 또한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바입니다. 가정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겠습니다. 가정 학부모들, 특히 어머니들이 걱정하는 화해 없는 세상, 입시지옥 없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 것이고, 영유아 교육, 타가소 문제를 종교단체나 큰 직장들과 협력해서 해결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 여성들을 오늘의 근심으로부터 해방하고 가정을 안락한 행복의 보금자리로 만드는 데 적극적인 협력을 하고 반드시 이를 실천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전국의 여성에게 약속하는 바입니다. 장애인과 노인, 이 소외계층들 우선적으로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일할 의욕과 일할 능력 있는 분들은 일하도록 직업훈련과 직장을 만들어주고, 그러지 못한 분은 철저히 보호해서 400만 장애인과 400만 노인이 안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해주는 것은 우리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안보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군의 중립, 인사의 공정, 신상필벌, 처우 개선 등을 통해서 군의 사기를 드높여야 합니다. 강릉 사태 보고 우리 국군에 대해서 국민의 걱정은 너무도 큽니다. 북한이 깔보고 있다는 말도 합니다. 전쟁도 사람이 합니다. 군인이 사기가 오르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무기도 소용이 없습니다. 장개석이 망할 때, 티우 망할 때 그것이 입증됐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러한 군의 사기를 높인 강력한 병대, 강병 국방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을 여러분께 약속하는 바입니다. 육군 현중의 체제를 육해 공군의 균형 발전, 군의 종합전력의 획기적 향상을 기하합니다. 한미일의 긴밀한 협조로 북한의 도발의 가능성을 제거해서 우리는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안보를 우리 새정치 국민의 체제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룩하고야 말겠다는 그러한 굳은 약속을 이 자리를 통해서 국민에게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또한 대북 정책에서 주도권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너무도 북한에 의해서 휘둘려 왔습니다. 북한이 전쟁하고 싶다고 그대로 놔둘 수는 없습니다. 전쟁하고 싶어도 우리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북한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대. 이것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나 국민을 위해서 해가 되면 이걸 막아야 합니다. 북한이 개방이 싫더라도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취하고 유도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한 저의 햇빛 정책은 미일 중러 4대국이 모두 지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형식적으로는 채택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말합니다. 지난 92년 우리가 집권했던 들 남북의 화해협력 문제는 이미 해결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국민이 우리에게 맡겨주면
우리는 자신있게 북한을 관리해가지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민족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북한을 개방시키고 화해협력으로 이걸 자신이 있다는 것을 난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집권 증시, 집권하게 되면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입니다. 한국 중심이 돼서 대북 지원을 하더라도 해야 합니다. 미국이나 유엔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민간인들이 자유롭게 북한에 왕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들어와서 못 갑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우리가 집권하면 평화, 화해, 협력의 새로운 남북관계가 반드시 열려서 여러분은 안심하고 살면서 북한에게 자유롭게 왕래하고 투자하고 관광하고 그런 세상이 머지않아서 온다는 것을 난 여러분에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저는 오전에도 말했습니다만 우리 민족의 위대한 영웅이었던 그리고 이 민족의 지평을 중국과 더불어 동북아시아를 양분하면서 열었던 광개토 대왕 시대를 자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1600년 전에 하던 일을 우리가 오늘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광개토 시대는 영토를 확장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상식에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강력한 외교력, 강력한 경제력, 강력한 문화력을 가지고 세계 무대에 나가서 강력한 한국의 힘이 세계 선진국의 최선두에서는 그러한 새로운 광개토 시대를 반드시 여러분과 더불어 우리는 열어 나가겠습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하는 바입니다. 저에게는 이 민족을, 이 국민을 그러한 위대한 도약의 시대로 이끌어갈, 같이 받들고 나갈 꿈과 준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제가 대통령 하려는 것은 정치하니까 하려는 것도 아니고 남이 하니까 한번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미련을 가지고 백절불굴의 생각으로 다시 일어서 대통령을 해보려 한 것은 이런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여권 내에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지만 이 나라를 그러한 세계의 무대에 이끌고 갈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은 별로 보지 못합니다. 이 땅에는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은 많지만 대통령 되어가지고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 준비한 사람은 너무도 적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는 여러분이 이해해 줄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70이 되어가지고도 개인의 집념이 아니라 민족과 국민에 대한 집념을 버리지 못해서 여러분과 더불어 꿈을 이루가려는 저를 여러분은 동정이 아니라 제가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확신과 소신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부터 전국을 뛰어다니는 전사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집권해서 그 꿈을 이룩하는데
되기를 바라는데 그런 여유가 있는 분은 크게 한번 옳소하고 박수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했지만 우리는 지금 하늘이 준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것을 살리지 못하면 우리는 하늘의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것을 살리려고 노력하면 하늘은 우리에게 커다란 상을 줄 것입니다. 징벌이냐 보상이냐, 이 기로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굳게 함께합시다. 굳게 뭉쳐서 같이 전진합시다. 같이 싸웁시다. 같이 승리합시다. 그래가지고 위대한 새로운 광개토 시대를 여러분 창출하자는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축하하기 위해서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지고 와주신 이 만델라 대통령의 따님께 또 그 일원께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로써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받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대철, 김상현 두 동지와도 협력해서 우리가 거당일치해서 승리를 향해서 매진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바람하지 않고 특히 정대철, 김상현 두 분을 지지한 동지들은 조금 더 저에게 사이를 두지 말고 그만큼 더 저에게 가까이 생각하시고 저와 협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약속하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